경매스쿨 현미경의 여미입니다. 치우입니다. 치우님, 얼마 전에 우리 단톡방에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영농여건 분리농지 아시죠? 그렇지. 말 그대로 영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불리한 농지. 그래서 다른 쪽으로 지목 변경을 유도하는 농지. 그렇죠. 그런 영농여건 분리농지 같은 경우에 농지증이 나오는데 며칠이 걸리느냐, 또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질문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좀 구하기 위해서 근거를 좀 찾아봤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농지법이에요. 그렇지. 농지니까. 농지법을 제가 차근차근 한번 찾아봤으니까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이렇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들어가 보시면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 이렇게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적혀 있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당연히 영농여건 분리농지도 농지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이 농지법에 적용을 받고 농지증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가 농지법에 나와 있는데요. 농지법 제8조의 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원칙이지. 맞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을 때는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농지증을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예. 자, 화면 보시면 여기 다만 제6조 2항의 제2호, 제7호, 제9호, 제9호의 2 또는 제10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 조항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증을 받을 때 당연히 말씀드렸듯이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맞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항목에 들어가 있는 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 영농계획서가 없이 농지증 발급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떤 건지 또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것 중에서도 여기 9의 2를 보시면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사율이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는 그냥 15도라고 했죠. 15도. 15도 이상인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바로 이 농지가 뭐냐면 영농여건 분리농지.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경우, 그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죠.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이런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내지 않고도 농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15도면 거의 뭐 경사도가 절벽이야.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표시된 그 땅 있죠. 그 땅 사진을 제가 한번 찍어왔거든요. 아이고야. 이 사진입니다. 이건 농지라고 볼 수가 없어. 그렇죠. 이렇게 산도 우거져 있고 그리고 경사도도 높기 때문에 사실상 말 그대로 영농을 영위하기에 여건이 불리한 농지인 거죠. 농지라기보다는 거의 임야에 가까워.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은 실제 저희 회원이 낙찰을 받았는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원상복구 계획서만 제출을 하고 농지증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듣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을 과연 농지증을 발급해주는 그 담당자들이 속속들이 알까? 글쎄요. 이게 저도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더 보니까 조금 판단하기 헷갈리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더 제가 한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농지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리하는 기간이 세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일, 그리고 7일, 그리고 14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농업경영계획서나
화면을 보시면 농지법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이다. 4일.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죠. 영농여건 분리지. 영농여건 분리농지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으니까 4일. 4일 만에 담당 공무원이 발급해준다. 처리할 수 있다. 이거고요. 그리고 관 내 거주자. 같은 지역에 살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있거나 30km 이내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청하면 영농계획서라든가 주말체험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7일 이내. 그리고 그 외에 있는 사람들, 관 외 거주자나 또는 법인 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농지 이런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4일이 되는 거죠. 그렇지. 법조문을 보시면 시군구 읍면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심의를 받게 되면 이제 14일이 걸린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참 기준 잡기가 애매모호하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관 외 거주자인데 관 외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그 농지가 영농여건 분리농지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기준이 헷갈리는 거죠. 영농여건 분리농지니까 4일이면 처리가 된다. 아니다. 관외 거주자니까 너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14일이 돼야 된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그때 다르겠지. 그때그때 달라요까요? 왜 그러냐면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서 영농여건 분리농지를 예를 들어서 농지의 개념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4일이 맞겠지. 그런데 관외 거주자라고 해서 농지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면 14일이 맞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되게 헷갈려서 법조문도 찾아보고 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심사 요령이라는 것도 찾아보고 또 인터넷에서 블로그 검색도 해봤는데 어떤 분은 4일 만에 발급이 됐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농지위원회 심의에 들어갔다는 분도 있고 해서 기준이 좀 지금 정확하게 안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14일 정도면 농지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4일의 기준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자신에게 좀 유리하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담당 공무원이 이거는 14일이 걸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조문을 좀 얘기하면서 아니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 없는 농지인 경우 처리 기간이 4일이라고 지금 법 조문에 농지법에 나와 있는데 이게 왜 14일인가요?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네. 근데 그 담당자가 그게 합당할 것 같으면 4일 안에 발급을 해주는 거고 아닙니다. 여기는 관외 거주자이기 때문에 14일입니다. 그럼 14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이게 조금 기준이 모호하다. 그러니까요. 근데 말해볼 수는 있겠죠.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건 담당자의 재량이 거의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 그렇죠. 농지법이 작년에 이제 개정되고 시행되면서 아직도 현장에서는 혼선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매번 물어보잖아. 그렇죠. 매번 농지증 나와요, 안 나와요, 언제 걸려요. 저는 투기할 마음이 없는데 왜 영농계획서 이거 작성해야 돼요? 물어보는 게 똑같은데 아직 이게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답을 내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난감할 때가 많죠. 그래도 이제 이런 근거라든가 기준을 조금 알고 계시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농지법, 지금 제가 보여드린 농지법을 조금 숙지를 하고 계셨다가 사용을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투자자로서 좀 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